자, 세경 본풀이입니다. 우선 제목의 뜻부터 알고 갑시다. 그래서 제목이 세경 본풀이죠. 우선 세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의 신이에요. 세경은 농사 혹은 농경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풀어주다, 풀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뭐냐면 농경의 신의 근본을 풀어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이 작품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무척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몇 개를 쓰고서 그리고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이쪽에다 적어보자. 공간이 잠깐만 뒤에서 잘 보이게 하려면 이쪽에 써야 되겠죠. 이쪽에 쓸게요. 자, 자청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첫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 영웅이에요. 비범한 혈통을 갖고 태어났고요. 위기를 극복해서 마침내 업적을 이룹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난관을 극복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서 진취적이 어느 정도냐면 이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의 목표를 욕망을 성취하는 건 그건 진취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범죄라고 합니다. 그건 범죄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자청비는 거짓말을 해요. 남을 속여. 근데 문제는 남을 속이는 건 나쁜 짓이지만 문제는 자청비가 금기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성으로서 남성과의 혼약을 부모님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자기가 마음내에 드는 남성과 결혼하려고 한다거나 그 남성 결혼하기 위해서 남성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흔하게 보는 여성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니까 진취적이에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고요. 금기에 도전하니까 진취적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청비는 문도령과 부부가 돼요. 문도령과 자청비는 부부가 됩니다. 부부 자청비. 그 다음에 정수남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자청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자청비는 얘가 싫어. 나는 문도령이 좋아. 부부를 원하고 실제로 나중에 부부가 돼요. 근데 정수남은 계속 자청비를 괴롭히는 거야.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하기 싫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매달리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스토킹이라고 하죠. 나쁜 짓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을 좋아해. 안 흔해요? 와, 다들 완전 핵 인싸인가 보다. 자, 여러분이 얘 입장이 돼봐요. 종이 쳐버렸다. 지금 큰일 났다. 겁나 완전 선정적이고 완전 자극적인 일인데 종이 쳤으니까 이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자청비는 문도령과 옥황상제 아들 문도령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근데 정수남이 자꾸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와서 나랑 사귀자, 나랑 결혼하자 이런단 말이야. 자기는 따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싫다 하는데 이쪽이 또 한 번 싫다 했으면 그래 알았어 행복하렴 깔끔하게 사라지면 되잖아. 근데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여러분이 이제 정수남 입장이 돼봐요. 여러분이 자기가 짝사랑하는 상대방이 갑자기 자기를 되게 잘 대해주고 친근하게 막 그동안의 노력이 통한 거지.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자기를 부르더니 무릎 베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어머나 황홀하죠. 그래서 무릎 베기를 하고 이제 잠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자청비가
자기가 쓰던 물레에서 물레 바늘을 뽑아가지고, 날카롭진 않고요. 근데 대신에 얘가 되게 길어요. 뭉툭하고. 그걸 뽑아가지고 무릎베개라고 자고 있잖아. 귀를 찔러 죽였습니다. 자기 귀가 이렇게 보이니까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물론 나쁜 짓을 하긴 했어요. 계속 스토킹했고 괴롭혔으니까. 죽일 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였어.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도령도, 자청비는 신선계 인물이 아니고 인간계 인물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질투와 시기 끝에 감히 인간계의 것이 옥황상제의 아들과 결혼해? 이런 시기 질투 끝에 문도령도 죽습니다. 물론 자청비가 죽인 건 아니죠. 근데 이 자청비는 바리대기의 주인공 바리공주처럼 자기도 고난과 시련 끝에 생사화를 찾아요. 그래서 생사화를 가져와서 문도령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정수남도 살려줬어요. 죽였다가 살렸다가 멋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문도령은 한 번 더 죽어요. 심지어 얘는 또 살려내. 그럼 이쯤 돼서 우리는 궁금한 거죠. 뭐 이렇게 자꾸 죽이고 살리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두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경의 신이란 말이야. 그럼 농경은 옛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까워오면 식물은 다 죽습니다. 누렇게 시들어서 씨앗만 남기고 다 죽죠. 그 씨앗을 인간들이 먹어요. 근데 그 씨앗 중에 몇 개를 남겼다가 땅에 묻어두면 모든 게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씨앗으로 통해서 이듬해 봄에 새롭게 살려내서 그걸 길러가지고 또 농작물을 거두죠. 다시 말해 농경이라는 행위가 옛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행위로 보였던 거예요. 때문에 농경의 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농경이라는 행위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설화 중에는 이와 같이 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더 끔찍한 얘기도 있는데, 저기 한 명 졸고 있으니까 이 얘기도 마저 합시다. 그 박혁거세 알죠? 이름은 들어봤죠? 박혁거세는 나중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불려 올라가. 그런 다음에 불려 올라가서 이런저런 일 끝에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원피스로 안 떨어져요. 한 게 이어져 붙어있는 한 덩이가 아니라 7조각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토막살이를 당한 거지. 그래서 몸은 여기, 다리는 여기, 팔은 저기, 손은 여기, 얼굴은 여기 막 다 나눠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신라 사람들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왕이니까 시신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수습하고 팔을 수습하는데 뭐 하나를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으면 갑자기 땅을 뚫고 어마무지하게 큰 괴물 뱀이 솟아와서 쫓아와. 막 저기로. 그럼 막 도망쳐야 되고요. 다리를 들고 오면 도깨비가 쫓아오고요. 야, 이거 왕의 지금 시신 일부를 들고 뛰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괴물까지 쫓아와요. 결국 온전하게 한 몸으로는 수습을 하지 못하고 나눠진 채로 무덤을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이거는 파종을 뜻해요. 파종이 뭐냐? 씨 뿌리기. 곡물이나 농작물에 씨앗을 뿌리는 거. 다시 말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의 하늘로부터 온 존재를 땅에 뿌리면, 땅에 묻으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만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거죠. 이것이 옛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이 모든 게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종이라는 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토막살이라니. 어머나. 그것도 하늘로부터 후두둑.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야, 이거 어떡하니. 옛사람들의 상상력이란 현대인들보다도 오히려 좀 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농경에 대한 걸 하나만 더 써놔. 농경은 곧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 그래서 이것이 자청비와 그다음에 자청비가 주변에 있는 두 남자를 어떻게 살려냈는가가 상징하는 바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의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잘해주면 의심해야 돼요. 야 이거 뭔가 있어. 야 이거 얘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무조건 막 배불러야 해가지고 막 침 흘리면서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의심을 해라. 그런 거죠. 자 갑시다. 늦도록 자식이 없던 부부가 불공을 들여 자청비라는 딸을 얻는다. 자식이 없던 부부가 불공을 들이는 걸 기자정성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식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막 기도하고 공을 올리고 불공을 들여서 당신들이 태어났나요? 안 그래요? 그래. 충분히 그래서 태어났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청비라는 딸을 얻는다. 자청비는 어떻게 된 인물이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청해서 다시 말해 부탁해서 혹은 원해서 태어난 딸. 다시 말해 태어나고 싶어 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자청비는 지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때문에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죠. 빨래를 갔다가 옥황의 아들 문도령을 만나요. 혼인을 약속하지만 여기서도 진취적인 모습이 보이죠. 왜냐하면 결혼을 스스로 상대방을 결정하잖아요. 부모가 정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 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문도령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요. 이에 자청비는 선녀들의 도움받아 올라간 후 몰래 문도령 집에서 지냈는데 이를 눈치챈 문선왕과 그의 부인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금기를 깨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여자는 꼭 기다려야만 하는가? 아니다. 내가 먼저 이 남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거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험.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걸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자격을 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죠. 자, 첫 번째 시험. 버선문도 없이 버선 한 켤레를 만들어라. 첫 번째 시험. 그랬더니 맞춘 듯이 꼭 들어맞아요. 통과. 시험 1을 통과했습니다. 버선, 그러니까 발 사이즈도 안 알려주고 버선을 만들어라. 만든 거예요. 까짓거. 근데 그게 딱 들어맞아요.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죠. 이번에는 옷본을 주지 말고 내 쾌자를 한 벌 지어 올리게 하라. 시험 두 번째. 가 되겠죠. 쾌자란 건 뭐냐? 옷이에요. 옷은 옷인데 옷 중에서 왕의 복식이 아니고 이것은 무당의 복식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는 왕, 근엄한 왕의 옷이 아니라 무당이 춤출 때 펄럭펄럭거리는 맨 겉에 입는 그 펄럭거리는 옷, 그게 쾌자입니다. 따라서 무당의 옷이죠. 왕의 옷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랬더니 또 이번엔 몸 신체 사이즈도 모르는 채로 올려 보냈어. 그랬더니 이번엔 어때요? 맞춘 듯이 꼭 맞아요. 통과. 자, 그러면 시험 1과 시험 2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청비에게 주어진 시험이 너 적국을 정복하고 와. 너 괴물을 물리치고 와. 이게 아니죠? 옷을 지어줘라. 이게 시험이에요. 그럼 이 시험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성의 가사노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식구들을 챙기는 여성의 모습인 거죠. 적국을 정복하는 사회활동이 아니에요. 자, 하늘옥황 문선왕은 자청비를 쫓아낼 핑계를 더 댈 수가 없게 되자 국리 끝에 마침내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구덩이를 파고요. 구덩이에 숯을 깔아놓고 그 위에 칼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칼선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면 며느리가 봅니다.
마지막 시험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기적 활약을 요구하는 거죠. 1, 2번은 여성의 가사 노동이었어. 우리가 메모했잖아. 하지만 3번은 그게 아니죠.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이거 하다가 죽어. 일단 칼 위를 걷는 건 말이 안 될 뿐더러 그 칼 밑에 숯을 엄청 깔았어. 그러면 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뻘겋게 달궈지겠지.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 뭐 이미 칼날이 날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성의 노동이 아닌 거죠. 잠깐 질문. 우리 현대 무당들이 보여주는 가장 흔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뭐야? 그렇죠. 작두 타는 거. 작두 등이 아니고 작두를 세워놓고 그 위를 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겠지? 뭐가 있을 거야. 뭐 와이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발 밑에 철을 깔아뒀다가 뭐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그거죠. 무당이 하는 칼날을 타는 모양이 여기 글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비는 채비를 차립니다. 쉰대자 옷을 뭘 입고 뭘 입고 뭘 입고 뭘 입어.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게 무당의 복식이라는 건 알아야 돼. 자청비는 말했듯이 무조신이야. 무조신이란 무당의 조상신이란 뜻입니다. 때문에 자청비는 무당의 모습을 계속 지니고 가요. 자청비는 칼선 다리 앞으로 갔습니다. 숯불이 뭐 난리도 아니죠. 눈물 흘리면서 빌어요. 하느님, 제게 죄가 있거든 강풍이 불게 해주시고 죄가 없거든 온 세상에 비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숯이 식고 칼이 식어야지. 저는 행실이 불량하고 마음이 흉악한 정의 없는 정순함을 죽인 것밖에는 죄가 없... 아니 잠깐만. 죽인 건 큰 죄 아닌 거예요? 얘한테는 살인은 죄가 아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물론 정순함이 거듭말하지만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니까 죽이는 건 좀 이상하지만 자청비는 눈물을 흘리며 축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검은 구름이 떠와서 비가 내렸고 다 식어버렸죠. 어때요? 전기적 도움을 받았죠. 이른바 천우신조라는 거지. 천우신조란 말 알죠? 하늘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옥황상제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도와준 거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칼을 타고 올라가니까 조심스러울 텐데 옆에서 놀고 있던 선녀들이 저 여자는 무슨 깊은 죄가 있어? 50대짜 칼선다리를 타고 오르는 거야? 하고 깔깔대며 놀립니다. 자,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나요? 시기와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선계의 선녀들이 인간계의 여성이 올라와서 옥황상제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참았어요. 참고 갔습니다. 더 들어가자 이번에는 네 번째 국문이 열렸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옥황상제가 직접 가이드를 해서 신선계 투어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투어 장소에 와 봤더니 인간 백성들이 말과 소를 부리며 넓고 넓은 밭을 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열린 거기는 또 마찬가지 수많은 남녀들이 모여 넓고 넓은 세경 땅을 갈고 있어. 그럼 이게 이 간다는 말은 곧 농경을 말하죠. 이것은 농경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뭐 이거는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이 흥미롭죠. 자청비는 농사를 구경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그냥 통째로 묶어서요. 3, 4월에 좁씨를 뿌린 이른바 파종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다. 5, 6월에는 뭐를 해? 김매다. 김매는 건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월에는 오곡 농사가 잘 되어 가고요. 뭐 딸 할 말이 없고 9, 10월에는 샛누랗게 곡식에 단풍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월 그리고 12월에 곡식을 베고 거둬. 즉 가을거지를 해. 가을거지를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니? 두 글자로? 가을거지 두 글자. 추수. 추수죠. 추수. 좋아요. 추수를 하고요. 동지섣달.
동지서 달은 11월과 12월을 말하죠. 동지서 달에는 띠, 풀이에요. 풀을 베어다가 초가집은 말 그대로 지붕이 풀이니까 썩어요. 그거를 1년마다 새롭게 얻는 거죠. 이걸 지붕을 인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구성이 일단 추보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추보식이 뭘까요? 시간 순서.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를 추보식이라고 합니다. 강연서, 기상. 책상은 없어도 뒤에 가서 일어나 수업 들어요. 추보식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여기 더해서 전부 농경에 힘쓰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을 자청비가 구경하는 게 좋았다고 말하니까 세경신이 되는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 이왕 신이 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신이 되어야지. 근데 자청비는 농사 짓는 게 좋아. 그러면 세경신이 돼야겠죠. 농사 짓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옥황상제와 함께 여기저기를 구경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자청비가 세경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 봐요. 이게 양력이겠어, 음력이겠어? 고전이니까 음력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력 7, 8월이면 양력으로는 9, 10월이에요. 또한 여기 음력 10월이면 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사실 말해 이 양력에 들어맞지 음력에 들어맞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 양력이냐? 근데 양력이라고 보기에는 고전인데요? 양력은 개화기 이후부터 쓰였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하철을 잡아타고 미아리에 가서 내린 다음에 골목을 헤매다가 대문에 빨간색과 하얀색 기가 펄럭이는 집이 있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삐쭉삐쭉 보고 있으면 안에서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 나와가지고 뭘 보고 있어? 왔으면 앉아야지. 와, 이 수능 실패했고. 자,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가서 점을 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점쟁이나 혹은 구슬을 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지금도 부릅니다. 2019년 올해도. 그러니까 이 서사무가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어마무지합니다. 아직까지도 불리워요. 이것은 아마 현대를 반영한 것 같으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농경에 힘쓰는 모습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꽃밭에 이르자 문선왕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꽃이 좋으냐? 자청비는 동백꽃, 정자나무꽃 얘기했다면 죽겠어. 그래서 생각해본 끝에 목화입니다. 목화가 왜 좋아? 아이고 아버님, 백성들이 옷을 만들어 입는 꽃이 목화 아닙니까? 그제야 끄덕이면서 아가야, 너는 세경신으로 들어서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화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에 대한 애정이고요. 이른바 서민층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자청비는 굳이 세경신이 되는가? 다른 신, 뭐 천둥의 신도 좋은데 왜 굳이 세경신이 되는가? 자청비가 이렇기 때문에 농경을 좋아하고 목화를 좋아하니까요. 이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내려가라. 합격했어요. 오케이, 신났죠. 이제 드디어 모든 시험이 끝이 났죠. 자, 올라갈 때처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또 그래요. 또 궁녀 선녀들이 깔깔대면서 쟤는 얼마나 죄가 깊어서 올 때도 갈 때도 칼산달을 밟는 거야. 역시 질투와 시기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 말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가서 따지지는 않고 그냥 내려오다가 그만 칼날에 발뒤꿈치를 뱄어요. 피 흐르는 것도 모르고 일단 뛰쳐갔어. 그래서 자기 미래의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합격했어요 라고 공손하게 저를 홀리는데 부인이 피나는 걸 본 거야. 보고서 묻습니다. 너한테서 피냄새가 난다. 자청비는 이제 시어머니죠. 뭐 공식적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한 번씩 번을 서고 여자로 태어나면 한 달 닷새 동안 월경을 한다. 이 번을 서다의 번이라고 하는 건 아마 지금으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뭐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번, 당번 그러죠. 주번이 무슨 뜻이야? 앞에 주는 한 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이고요. 뒤에 번은 그 주에 이 사람이 자기 순서가 됐다는 뜻입니다. 번은 그래서 순서에 맞게 무슨 의무를 치를 때 그거를 번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번은 한 주마다 하는 것이고 당번이란 말은 그 사람이 이번에 임무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 임무가 아니야. 오늘 내가 쉬는 날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비번이라고 합니다. 비번은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출근 안 하고 쉬는 날인 거죠. 그래서 번은 그런 뜻이고요. 뭐 그 뒤로 이제 보면 이렇게 둘러댔더니 화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일단 변명은 했지만 또 종이로 피를 닦아서 에잇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래서 피가 묻은 종이가 억새밭도 지나고 수수밭도 지나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부터 억새잎도 불긋불긋해지고 수수대도 불긋불긋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나봐요. 설명 들어봐. 현대인들은 자연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대부분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과학을 연구했거든요. 번개는 왜 쳐요? 이과생 없잖아. 문과생 들이잖아 다. 물론 과탐을 한 명 공부하고 있지만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번개는 왜 치죠? 구름 속에서 방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튀는 거지. 그게 지표와 맞닿아서 방전이 길게 떨어지면 번개죠. 물은 왜 얼어요? 우리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과학을 연구했으니까 알아. 옛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극히 애를 씁니다. 아니 그 수많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죽도록 자연현상 연구만 하잖아. 과학자들은 자연현상 연구만 하다가 자기 삶이 끝나도 행복해하잖아요. 왜냐면 호기심을 채웠거든. 이게 왜 이럴까? 알게 됐잖아. 옛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과학이 없으니까 몰라. 그래서 옛사람들은 번개를 치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 야! 제우스가 지금 번개를 들고 빡쳐가지고 누굴 쫓아내고 있는 거야. 내일 아침에 꼭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올려야겠다. 이렇게라도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싶어해요. 여기도 보세요. 수숫대와 억새잎은 위는 안 그런데 아래쪽이 좀 검붉은 빛이 있어. 근데 풀은 빨간색이 꽃잎 말고는 없거든? 근데 왜 얘만 거의 빨간색이냐?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자청비가 옛날에 피 묻은 종이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지표에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수숫대와 억새잎은 빨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었겠지만 옛시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메모는 간단히 자연을 설명하고픈 주로 신화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설화라고 하자. 설화의 속성이죠. 이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